그러니까 여러분 상속인들이 다 상속세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상속세 세액 계산 그 흐름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세액 계산 흐름도입니다. 상속세 세액 계산하는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이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요. 그 계산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속재산가액입니다. 자, 이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들이 받는 모든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상속재산가액은요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즉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둬야 되느냐? 의제상속을 둬야 됩니다. 의제상속재산. 여러분 이 의제상속 공부하셨죠?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회사에서 받은 만약에 퇴직금이 있다 그러면 퇴직금도 포함이 됩니다. 또 피상속인의 생명 손해보험금 받았다. 생명 손해보험금을 받았다. 이런 것들도 의제상속에 들어가고요. 또 피상속인이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한 재산이 있었다면 역시 신탁재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무엇을 더해야 되느냐?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 이거는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했는데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예금 인출한 금액이 얼마냐?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이 되었다면 야,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파트를 처분했더라. 1년 이내에. 또 은행에서 예금을 1년 이내에 2억 이상을 인출했더라. 또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뭐 채무를 변제했더라. 그러니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또 뭐 채무를 변제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썼느냐?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아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때 얼마? 5억 원 이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금액이 될 때 원인을 규명을 못하면 추정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피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했다면 그 어디에 사용했는가? 사용 용도를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소통을 통해서 어디에 돈을 사용했는가? 이런 내용을 분명하게 알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파트를 하나 처분했다 합시다. 5억에 처분했습니다. 5억에 처분했는데 처분하고 은행에 근저당 설정한 비용이 있었다. 근저당 금액이 있었다. 채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채무 2억을 변제했다. 그러면 나머지 미소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미소명된 금액이 3억이에요. 3억.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이 있는데 5억에 처분해가지고 2억 원은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했던 거 채무를 변제하고 3억은 어디에 썼느냐? 원인을 밝혀라.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추정으로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소명된 금액이 3억인데요. 3억을 다 추정상속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처분액이 얼마입니까? 처분액이 5억이죠. 5억에 20%를 곱합니다. 그러면 처분액 5억에 20%면 얼마입니까? 1억 원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뺍니다. 민입니다. 민. 처분액 5억에 20% 1억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뺍니다. 그러면 3억에서 얼마를 뺍니까? 1억을 빼니까 얼마?
2억 원은 소명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추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소명된 금액 3억을 다 추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처분한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이 추정 상속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강의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공제하느냐? 과세 제외자산이 있습니다. 이건 빼줍니다. 과세가 제외되는 자산입니다. 여기에는 비과세도 있어요. 비과세. 만약에 부모로부터 임야를 상속받았는데요. 금양임야입니다. 금양임야. 그러니까 이제 선조들 선산 같은 게 되겠죠. 이런 데는 나무를 깎질 못합니다. 벨 수가 없는 그런 임야가 되겠는데 이러한 것들은 비과세가 됩니다. 또 과세과액에 불산입이라는 게 있어요. 불산입에. 상속재산에서 빼주겠다. 산입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아버지가 공익법인에다가 재산을 출원했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장학재단에다가 재산을 출원했다. 공익법인에다가 재산을 출원했다면 이거는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속인들이 다 상속세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과세과액 불산입하는 거 있습니다. 공익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재단법인에다가 재산을 출원했다. 이런 것들은 공제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더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전 증여자산가액은 더합니다. 상속 개시 전 증여한 거.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상속인들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다시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상속인들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더해줍니다. 또 상속인 이외의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겁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상속 개시 전 증여자산가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상속세 과세 과액이 나옵니다.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 가액이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공제하느냐? 또 상속공제를 빼야 됩니다. 상속공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을 공제하고요. 또 기타 인적공제라는 게 있어요. 기타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이 안 될 때 일괄공제 5억을 공제합니다. 일괄공제. 이것도 공부하셨죠? 일괄공제 5억 원. 일괄공제. 이 일괄공제는 기초공제가 원래 2억이거든요.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해서 5억이 안 되는 사람은 5억을 공제하고, 또 뭐가 있나요? 배우자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공제는 하한이 5억이죠. 그리고 상한이 30억입니다. 배우자공제가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때는 5억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상속받는 지분이 30억을 초과한다면 최고 상한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 5억에서 많게는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속 공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금융자산 공제도 있습니다. 금융자산 공제는 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금융기관에 재산이 있다면 금융자산 공제 최고 2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이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100분의 20의 금액에 해당하는 공제를 받고요. 2천만 원 미만일 때는 전체를 공제받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금융기관에 1,5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1,500만 원 다 공제하고요. 만약에 3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3천만 원에 100분의 20은 600인데 기본으로 2천만 원 공제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금융재산이 20억 있다. 그러면 20억 곱하기 100분의 20 하니까 4억인데
4억이 아니라 최고 2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또 아버지가 집이 하나인데 상속인이 아버지하고 동거가족입니다. 10년 이상 그 집에서 동거가족이었다면 동거가족 상속공제 최고 6억 원까지도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속공제를 빼게 되고요. 자, 또 여기서 상속세 과세과액에서 그 많은 상속공제 빼고 또 뭘 빼느냐? 이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감정평가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이거 빼게 되면 뭐가 나오냐? 상속세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상속세 과표는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기본이 되는 금액입니다. 여기다가 이걸 구해야만이 뭘 구합니까?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세율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10%에서 20, 30, 40, 50 최고 세율입니다. 바로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10%에서 최고 50%인데 이 상속세 과표가 1단계는 1억 원 이하입니다. 1억 원 이하는 10%를 적용하고요. 2단계는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입니다. 여기는 20%입니다. 자, 과표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에서 여기서 뭘 공제하느냐? 누진공제를 빼줍니다. 누진공제.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2단계에서는 누진공제를 1,000만 원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과표가 1억 초과 5억 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러면 20%니까 6천이죠. 여기서 누진공제 1,000만 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3단계는 과표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때 10억 원 이하일 때는 30%가 되는데 자 5억에서 10억까지는 30%를 공제한 다음에 누진공제 6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누진공제 6천만 원을 공제하면 세금이 나오고요. 4단계는요. 과표가 10억 원 초과 30억 이하일 때는 40%입니다. 자, 과표가 1억 원 초과 30억 이하는 40%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가 1억 6천입니다. 1억 6천. 1억 6천만 원을 빼면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표가 20억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억에 40%니까 8억이죠. 8억에서 1억 6천 빼니까 6억 4천만 원이 세금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단계는 30억 원 초과입니다. 30억 원 초과 시는 무조건 50%입니다. 이 과표가 30억이 초과된다. 만약에 50억이다. 그러면 25억이 되겠죠. 과표가 50억이다. 그러면 50%니까 25억이 되겠죠. 여기에서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을 뺍니다.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을 빼게 되면 세금이 20억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과표가 100억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 과표가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 곱하기 50%니까 50억 되겠죠. 50억에서 4억 6천만 원을 빼게 되면은 45억 4천만 원이 세금이 되는 겁니다. 하하, 과표가 100억이다. 그러면 45억 4천만 원이 상속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상속세 세액 계산 흐름도 그리고 상속세 과표에다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자,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만약에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세액 공제 3%를 공제해 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공제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또 있어요. 공제하는 거 빠뜨렸는데 만약에 상속받은 재산 중에 아버지가 세금 못 낸 공과금이 있다.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세금 못 낸 거 공과금 있으면 빼주고요. 또 아버지가 빚진 거 있으면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예, 빼주고요. 상속받은 재산에서 또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를 거 아니겠습니까? 장례 비용도 500만 원 이하일 때는 미만일 때는 500만 원까지 공제하고요. 장례 비용이 1,000만 원 이상 들어갔다. 그러면 최고 상한 1,000만 원까지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가액에서 빼주는 것은 기과세 빼주고요. 아버지가 뭐 재산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면 과세과액 불산입액에서 빼주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공과금, 아버지의 장례비용, 아버지의 채무 이런 것들은 다 공제가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포괄적으로 상속재산에다가 의제상속을 더한다, 추정상속을 더한다, 그리고 과세 제외재산은 공제한다, 그리고 공과금도 빼고 장례비용도 빼고 채무도 뺀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도 더한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도 더한다. 그러면 상속세 과세과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상속세 공제, 상속공제, 다양한 공제를 빼게 되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게 되면 상속세 과세 표준, 여기다가 5단계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기회가 되면은요, 상속세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신고 사례를 가지고 또 그 작성하는 요령까지 서식도 한번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